오늘은 우리 시니어님들께 급하게 전달드릴 소식이 있어 영상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요즘 시군구청에서 이런 문자가 옵니다. 그런데 이 문자 절대 눌러봐선 안 됩니다. 순식간에 내 휴대폰을 해킹해서 통장 속 돈은 물론이고 내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내 돈을 탈탈 털어가는 아주 무서운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자가 시군구청에서 보내는 문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당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 난리난 시군구청에서 보내는 이 문자, 어떤 문자를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수법으로 돈을 다 털어가고 있는지, 혹시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주변 분들께도 함께 공유해 주셔서 절대 당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요즘 각양각색의 보이스피싱, 스미싱 수법들 때문에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수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스미싱은 늘 그때그때 이슈에 맞춰서 그 수법을 새롭게 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하는 수법을 빠르게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전 수법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경계하고 또 새로운 수법들에 대해서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문자는 개인에게서 또는 기업에서 오는 문자가 아니라 시군구청에서 보내는 문자로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전에는 시군구청에서 보내는 것처럼 위장한 스미싱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군구청을 위장하여 문자를 보내고 있는 데다가 더 중요한 건 이 문자 내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속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층 더 교묘해진 스미싱 수법. 그럼 지금부터 어떤 문자들을 보내고 있는지 실제 사례들을 통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원24, 쓰레기 분류가 잘못되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터넷 주소 URL을 누르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민원, 쓰레기 방치 및 투기로 신고가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민원 내용 확인하기 라고 하면서 역시나 인터넷 주소 URL을 누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확인이라고 하면서 역시나 인터넷 주소 URL을 누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라고 하면서 인터넷 주소 URL을 누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웹발신, 쓰레기 무단투기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과태료 확인이라고 하면서 역시나 인터넷 주소 URL을 누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실제로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지고 있는 쓰레기 과태료 스미싱 문자들인데요. 혹시 우리 시니어님들 중에서도 이 문자를 받으신 분들 계실까요? 관련하여 유사한 문자를 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스미싱 수법이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시민들에게 신종사기 스미싱 주의보라는 안내문까지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 그래도 요즘 쓰레기 과태료 관련한 이야기들이 참 많잖아요. 이제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면 과태료 무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들 민감해진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문자까지 받으면 내가 진짜 뭘 잘못 버렸나? 요즘 쓰레기 과태료로 말들이 많던데 내가 걸린 건가?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문자 속 URL을 눌러볼 수도 있는 겁니다. URL을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내 폰에 악성앱이 설치되면서 내 통장 속 돈을 빼내가는 건 물론이고 내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내 앞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탈탈 털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쓰레기 관련 과태료를 정말로 이렇게 문자로 안내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로 행정처분을 통지하고 있지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한 문자 메시지를 받은 분들은 100%다 스미싱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자 메시지 바로 삭제해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가민가 하는 분들께서는 절대 URL을 누르지 마시고 바로 해당 거주하시는 곳에 시군구청으로 전화하셔서 해당 부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실수로 문자 속의 인터넷 주소 URL을 누른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경찰서 112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신고하실 때 내 폰이 악성 앱에 감염된 이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신고는 다른 분의 휴대폰으로 하시는 게 더 안전하실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가로채기를 통해 경찰인 척 또 속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신경 써야 하는 현실이 참 씁쓸하네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쓰레기 관련 과태료는 언제 나오는 건지 말 나온 김에 이것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배출 규정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적발되는 사유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 봉투에 섞여 있는 경우들이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참 헷갈리거든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음식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김치, 고춧가루, 된장, 고추장, 양파 껍질, 마늘 껍질, 달걀 껍데기, 치킨뼈 등 뼈다귀, 생선뼈, 복숭아 씨앗, 일회용 티백, 한약재, 커피 찌꺼기, 이쑤시개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하는 것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것들은 가축의 사료로 만들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내가 버리는 쓰레기가 가축의 사료로 만들기에 적합한가 이걸 생각해보면 의외로 쉽게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딱딱한 뼈, 씨앗 이런 종류는 당연히 사료로 제공될 수 없겠죠. 또한 김치,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이러한 것들도 염분이 높아서 동물들에게 사료로 제공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김치와 같이 양념이 배어있는 음식은 물로 헹궈서 염도를 낮춘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그대로 버릴 때에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귤 껍질이나 바나나 껍질은 어떨까요? 이런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습니다. 껍질들 중에서도 비교적 수분이 많고 부드러워서 분쇄와 발효가 가능하다면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애매한 것들이 있죠? 수박 껍질이나 메론 껍질은 어떨까요? 이런 경우는 아주 딱딱해서 못 씹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인애플, 코코넛 껍질은 또 어떨까요? 이건 과일들 중에서도 딱딱하고 씹어 먹을 수 없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된다고 하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요? 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 혼합 배출에 대한 과태료는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고 그냥 버렸다가 아까운 과태료 10만 원을 내게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과태료는 절대 문자로 안내하지 않는다는 점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쓰레기 관련 스미싱에 대한 정보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절대 당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